여러분들은 참치를 얼마나 즐겨 드시나요? 참치 초밥? 아니면 참치 김밥?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참치 마요 삼각 김밥부터 고급 일식집의 참치까지 참치는 정말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참치를 먹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참치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냉동 참치가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80년대 초반부터 참치 통조림의 유통이 시작되었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참치 소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참치회사 김 대표입니다. 참치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30년대부터 이미 참치와 다랑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 참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진치라고 불렸던 게 어감상의 이유로 참치가 되어 퍼졌다는 사실이 가장 유력합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용도 해안에 위치한 동삼동 폐종 유물 발굴터에서 참치뼈가 발굴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참치뼈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가 신석기 시대에 참치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참치를 자주 즐겨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 참치는 즐겨 먹는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참치와 다랑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1900년대에 들어와서거든요. 참치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자주 잡히는 어종이 아닙니다. 보관하기에 조건이 까다로운 생선입니다. 참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생선인데 헤엄을 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아가미로 걸러 뽑아죠. 그렇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못하는 순간부터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쉽게 죽느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부패도 빨라 식용으로는 적합한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치를 소비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면 잠시 미국으로 떠나야 됩니다. 1904년 미국에서는 정어리 통조림이 가장 보편적인 생선 통조림이었어요. 그러나 정어리는 잘 잡히지 않고 정어리를 주식으로 하는 날개다랑어가 함께 잡히기 시작하자 사업가 알버트 P. 하프힐은 참치로 통조림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버트는 자신의 공장에서 참치의 기름을 제거한 후 익혀 통조림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미국인에게 참치는 생소한 생선이었기에 알버트는 참치가 아닌 바다의 닭고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다의 닭고기라는 이름을 붙인 참치 통조림은 정어리 통조림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참치 통조림이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지켜본 일본에서 참치잡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참치잡이가 성공을 거두자 뒤이어 우리나라도 참치잡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1957년 인도양의 어선이 조업을 시작한 이래로 참치잡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구가 없어 부산에서 출항하는 배가 일본에 잠시 들려 어구를 빌려 출항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치잡이 배들은 미국의 참치 통조림 공장에 참치를 납품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달러를 조금씩 벌어가며 열심히 참치 조업하던 중 1970년대부터는 일본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배를 타는 것 같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참치 조업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일본의 참치 조업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죠. 바로 이때 한국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하는 참치 통조림에는 알바코라고 불리는 날개다랑어를 사용했었는데 날개다랑어를 잡다 보면 불청객과 같은 엘로핀 투나 바로 황다랑어가 함께 잡혔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워 통조림에는 잘 맞았던 날개다랑어에 비해 육질이 단단해 통조림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80kg에 육박하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 함부로 버리기도 어려웠어요. 이 시기에 냉동 기술이 발전해서 참치를 잡아 배에서 급냉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참치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많아 쉽게 부패한다는 이유로 횟감에 선호되지 않았던 참치가 냉동 기술을 만나 기름진 맛을 가진 회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한창이었던 70년대 외식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되었고 참치의 횟감으로 인기 있었던 참다랑어, 눈다랑어가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만 오르던 일본 참치 시장에 대체품으로 황다랑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황다랑어를 대량 수출하며 우리나라의 참치 조업은 호황기를 맞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참치 조업의 호황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미국과 소련의 중심으로 경제 수역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보업 접근이 점차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일본 참치 조업 시장이 우리나라에 밀려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하자 참치 수입 규제 조치를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참치 수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일본 시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수산청에서 참치 통조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82년 11월 동원산업에서 참치 통조림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치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동원산업의 참치 통조림은 200g 한 캔이 1,000원으로 당시 짜장면이 600원, 라면 120원과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기엔 사치품이었죠. 그러나 1988년 올림픽 개최와 발맞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참치 통조림은 저렴한 음식이 아니었지만 새롭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 사람들은 참치 통조림을 점차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통조림 시장이 커지자 오양산업, 사조산업 등 여러 기업이 참치 통조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중 처음 참치 통조림 사업을 시작했던 동원참치, 그리고 오양참치와 사조참치 세 기업의 참치가 참치 통조림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동원산업의 동원참치는 미국까지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략적으로 단체 급식 등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에 쓰일 만한 대형 참치 통조림을 판매하여 미국 참치 통조림 시장에서도 자리매김하였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참치가 생소했던 우리나라였지만 참치 조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도 도움이 되었고 참치 통조림으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한 참치. 이제는 참치김밥, 참치마요, 참치회, 참치초밥과 같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죠. 최근에는 일본에 이어 참치 양식에도 성공하여 앞으로 참치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젠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참치.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엔 참치 어떠세요? 이상 참치회사 김 대표였습니다.